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집값 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갈등이 집값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같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현재 다르거든요. 실제 접근 방식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서 과열을 좀 잡겠다라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금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갈등의 핵심은 공급에 대한 그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공급이 느리면 느릴수록 집값 상승의 압력은 선호 지역부터 급등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46일 동안이 14,000건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6일 동안은 5,300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 약 한 62%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정책이 발표된 시점별로 서울의 거래량의 변동폭들이 나타나는데 6.27 대책 이후로는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2,500건 정도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9.7 대책 이후로도 거래량들이 증가를 했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11월 거래량이 2,4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29.9%, 그러니까 약 3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본다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1,045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5%가 상승을 한 거로 나왔죠. 이 자료를 보면은 결국은 정책 발표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가격 간의 괴리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못 믿을 정책을 통해서 매도하고 매수의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왜 오르냐라고 보면은 정책 충격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광범위하게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정책적인 강도가 세졌죠.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이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거래 관문을 높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선호 입지에 대한 이런 탄탄함,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점. 또 거래 절벽이 과거의 거래 가격이 형성 기준이 돼서 그 기준 자체가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에서 확인이 됐듯이 거래량은 62%가 줄었는데도 가격 상승폭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율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호를 시장에 주는데 이런 신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국토부의 강한 규제는 단기적인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신호로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의 공급 속도 그 조정, 이 얘기는 결국에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결국 충돌적인 부분들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수자들에게 좀 관망하는 형태를 가지고 오게 되고, 또 매도자 같은 경우는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래는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마다 신고가라든지 또는 공급 부족 이슈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럼 시장을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라면,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은 여러분들은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주요 공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속도,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을 하면서 이 속도가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냐.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금배 물건도
나타나지 않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서 가격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질적인 변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 지역하고 외곽 지역에 대한 가격의 격차가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정책적인 충돌이 나오고 가격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이 발생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본질은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격 형성이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그 갈등과 불안 심리가 만드는 가격 상승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서로 원하는 희망 가격의 차이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매도자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양한 거래가 나오지 않고 한두 건의 거래가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갈등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격 변화의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본인의 사정에 맞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뭐 고민이 좀 있고 판단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